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 SOXX와 속슬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보고 구독자분들이 좀 나가셨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SOXX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5에서 20% 정도 빠진 금액이 적정가고, 만약에 산다면 여기서 또 10% 추가로 더 빠진 금액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물론 속설 같은 경우는 3배니까 그 정도 60에서 90%가 빠져야 들어갈 만한 금액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겠죠. 안 그래도 물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제 아마 화가 좀 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하는 주식 투자 방식은 이거 꽤 많이 빠졌는데 이거 사면은 조금 좀 먹겠는데 뭐 이런 주식 투자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슬 같은 경우 차트로 봤을 때 이거 거의 바닥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죠. 그럼 이제 한 번쯤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거 드시려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가지 않겠냐, 뭐 요런 느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 영상이 공감이 아마도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반인들 중에 저처럼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하면 뭐 순간 크게 벌기는 힘들겠지만, 뭐 돈을 잘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 뭐 물론 뭐 20% 초반 수익률이 뭐 별거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얘기도 한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글을 조금 보고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주식을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하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AMD 질문 주셨는데, AMD 주주인데 지금 주가 또 나쁘게 보이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제 주식 방법에 대입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AMD 지금 월봉 차트인데 보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들어오가 안 됐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 55% 마이너스 55%가 난 지금 현재 금액인데, 이 정도면 반토막도 좀 더 났는데 좋은 가격 아니냐? 그리고 60월봉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23년도 60월봉을 보면은 22년도 그 하락장 때 요때 한번 60월봉을 터치했고 그전에는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으니 바닥이 아니냐.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미들의, 그나마 조금 차트도 보고 뭐도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적어도 뭐 많이도 안 바란다. 뭐 한 요 정도만 올라가라. 한 30%만 그건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이 주식을 평가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을 우선 보셔라. 그래서 AMD의 영업이익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도 가끔은 좀 답답한 게, 뭐 삼성전자가 뭐 매출이 얼마다, 뭐 LG전자가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조단위로 나오고 막, 와, 그러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죠. 대단히 만약에 매출이 20조다. 근데 실제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뭐 19조를 비용으로 다 쓰고 뭐 꼴랑 1% 벌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순이익을 보기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왜 순수 이 회사의 영업 활동을 통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회사의 주력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BM이 되겠는데 그런 아주 핵심적인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보통 이제 뭐 넥스테라나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뭐 원자재 회사 같은 경우가 특히 좀 그런 게 많은데 뭐냐면은 영업 활동 외에 순이익이 또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 외에 어떤 기름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돈으로 이제 뭐 선물 시장에 숏배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달러가 막 오르면 환차익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순이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순수하게 이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도 뭐 영업 활동으로 영업이익이 뭐 얼마다 보다는 영업이익이 몇 %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영업자들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영업이익이 5%,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영업이익이 3%,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MD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8.23%예요. 8.23%.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테크주들 말고 일반적인 이제 주식들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3에서 15% 정도 되는 회사들이 퍼가 15에서 뭐 한 17, 18까지 한 요 정도 선에 어떤 좀 구성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꿈과 희망이 더해져서 퍼가 이제 뭐 2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빠질 땐 반대로 이제 추가로 좀 더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높낮이가 좀 더 넓은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잘 나가는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적어도 20에서 30% 사이의 분포가 좀 되어 있어요.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근데 AMD는 10%도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PE가 Price to Earning, PE가 100이 넘어요.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도. 엔비디아가 퍼가 100이 넘었을 때는 뭐 이런 식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퍼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껴있냐? 거의 퍼의 90% 이상이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지금 101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죠. 이 테크주의 어떤 짜릿함이라는 건 AMD가 이렇게 돈도 못 버는 회사고 막 이런데 정말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그래픽 카드를 계속 출시를 한다든지 뭐 정말 인텔과 그 애플의 M3, M4 이상의 CPU를 갑자기 발표한다. 그러면 이제 또 꿈과 희망이 더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60월봉을 깨고 내려왔고 어떤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반토막 이상이 난 지금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과 희망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과연 이 90%의 꿈과 희망을 믿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 특히나 저같이 어떤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게 되면은 매일매일 걱정이 많이 되겠죠.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이와 비교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보자면, 자, 엔비디아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좀 그런데 들어가 눌리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고점에서 대략 한 30% 정도 깨졌는데, 자, 엔비디아의 지표를 좀 보면은 엔비디아 영업이익 62%, 엔비디아가 8%였죠. 거의 AMD 87에 56, 7배도 넘죠. 영업이익이 퍼센트가. 그런데도 P이익은 36.72예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주달 네가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 되면, 15에서 20 정도 되면은 뭐 P가 15에서 20인데 테크주는 조금 더 쳐준다고 하니까 뭐 23,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물며 영업이익이 62%면은 P가 한 70에서 80 사이는 돼야 적정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사면 2배 오를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차트는 30%가 빠졌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는 딥시크발 하락이죠. 왜냐?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불타올랐던 이유는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에도 대체할 게 없다. 그래서 PE가 100 이상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렇게 고가의 고효율의 칩이 필요가 없다.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인증이 되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중국발 그런 가성비 칩으로도 훌륭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엔비디아가 이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겠냐? 계속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 하락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은 이 영업이익과 앞으로 이 애들을 대체할 만한 게 갑자기 나와서 얘가 좀 고꾸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거보다는 훨씬 예측하기가 쉽겠죠. 갑자기 AMD가 뭐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런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적정가, 그리고 적정가에서 한 10% 빠진 금액이 잘 안 오죠. 다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안 사는 이유는 뭐다?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은 걔네는 돈을 잃든 따든 단기간에, 물론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걔네는 무조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많이 갖고 가요. 근데 거기에 코카콜라 투자하면은 그 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은 너 뭐하냐, 그건 나도 한다 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모으면 돼요.
돈을 모아서 뭐 매매를 자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좋은 때에 사고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오를 경우에는 또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돈이 생긴다고 그거를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테슬라가 20% 30%가 오르고 뭐 떨어지고 뭐 쏙쓸이 40%가 오르고 뭐 일주일 만에 주달 봐라 나 일주일 만에 40% 먹었다. 그거는 다른 투자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자법이죠. 일반 개미들의. 그래서 계속해서 누차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의 투자 방법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도 거의 없고 네, 그래 하지만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식을 보셔라. 특히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PE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판단이 설 수 있게만 되시면 아마도 주식으로 괜찮게 그런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생각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고 설명을 드린 게 어제 그런 무시무시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 예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잡은 게 뭐 100%는 아니지만 꽤나 높은 확률로 잘 맞아 왔다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이라 봐야 뭐 작년이죠. 작년 언제인지 기억도 나진 않는데 테슬라를 많이 물어보셔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타겟 프라이스 140불 말씀드린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훌륭한 아마 그때 테슬라가 200불 중반이었나 300불대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도 떨어져서 이제 테슬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제 근데 개념 없이 그때 140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악플이 아마 좀 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좀 하시면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매수 타이밍은 뭐 한 번 많으면 한 서너 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비싸요. PE가 28 어제 기준으로 S&P 500 PE가 28인데 역사적인 평균은 15인 거 아시죠? 그럼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20에서 후하게 쳐줘야 후하게 쳐주면 한 20 초반 정도가 적정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런 가치주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처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가능한 애들은 또 물론 약간의 거품은 끼어 있지만 지금 이 P2를 역사적 평균의 2배 이상 끌어올린 주범들은 빅테크와 이제 이런 테크주들이 아직도 거의 대부분을 끌어올 거품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이 빠져야만 어떤 건전한 좀 그런 투자해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S&P V5라든지 타이거 뭐 S&P 500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할 만한 그런 가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이 전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 근데 내일 아침에 너 트럼프가 뭐라 해서 올라가면은 어떡할 거냐.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계속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캐터필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적정가다. 근데 여기서 10%더 빠지면은 산다. 또 그러는 와중에 캐터필러가 이제 빠진다. 뭐 소외받아서 빠지든 뭐 해서 빠지든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보기에 좋은 종목들이 좋은 가격이 오면은 이런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정말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저 내가 사고 싶은 종목 그리고 혹은 좋은 종목인데 뭐 많이 빠진 게 눈에 띄면 이제 그걸 살 뿐입니다. 어떤 그런 이슈에는 특별히 별로 신경 쓰진 않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SXX가 뭐 메모장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150에서 132불이 온다. 특히나 뭐 130불 때가 온다. 그러면 뭐 반도체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뉴스로 도배가 돼도 저는 살 거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또 방송은 계속 제 방식을 설명하는, 물론 호응은 많이 없어서 인기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뭐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고 이거는 좀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